자, 7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그림과 같이 코일 1의 화살표 방향으로 자석을 가까이 하였던 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 파악이라든지 개념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화살표 방향으로 밑줄, 여기서 밑줄을 그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바로 얘죠. 자석을 가까이, 근데 N극이라고 나와져 있네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보자. 개념적인 부분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 먼저 전자기 유도하고 발전은 같은 형태인데 간혹, 자 여기 보세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있어요. 자, 지금은 개념 정리를 하면서 문제화 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통 여기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운동 에너지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이용하거든. 즉 다시 말하면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이 변화에 따라서 생겼어. 어디에서? 외부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포인트만 잡아.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부에서 거부하려는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오른손, 렌치의 법칙 오른손을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 되어지고 나머지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이, 잠깐 쓸게.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같은 말로는 누가 되어지냐면 바로 N극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N극의 방향이 잡히게 되고 오른손을 기준했을 때예요. 오른손은 이렇게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일단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 요 자기장이 생깁니다. 일단 중요한 건 무조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걸 한꺼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변화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제일 먼저야. 얘를 먼저 생각해. 잡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을 통해서 엄지의 자기장의 방향이 잡히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라고 해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가면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건 N극이든지 아니면 S극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오든지 아니면 가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N극이 와, 가, S가 와, 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이게 잡히면 이제 여기서 그래 와 N극이 와 오지마 N극이 가지마 라고 해서 여기서 새로 오른손을 이용한 전류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고 이 자기장의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제서야 그 다음에는 그대로 손가락질로 전류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방향적 개념을 얘기하면 렌츠의 법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기적 개념을 가볼게. 이 변화가 커질 조건. 어떻게 하면 변화가 커질까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세요.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흘렀단 말이지. 그렇다면 변화가 커진다라는 말의 뜻은 그만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일로 오면 전류의 세기가, 조심하셔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커진다라면 전류의 세기도 커질 거예요 라고 할 거고, 또 하나는 조건이 있어. 총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첫 번째는
자석 좀 쉬운 단어로 나중에 문제 풀면서 고급 용어 쓸게요. 자석에 센 앞에다가 센 자석을 두면 커지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속력을 증가시키면 변화가 커지는 것이고, 세 번째 가문수가 커지면 그만큼 변화. 요 세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공식이 있어. 어떤 거냐면 이게 커진다는 유도 기전력은 얘가 가문수가 라지 n이고, 속도를 우리 시간의 변화로 잡고, 센 자석을 파이, 요거 기호야. 그래서 세기는 전체 값은 이거의 시간이 짧을수록 얘가 커질수록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물론 여기 마이너스 붙이긴 하는데 이 공식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요 세 개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서답형에서 전자기도 현상이 전류의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질 조건 세 가지를 서술하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지.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알고 출발은 해줘. 당장은 외우진 않으셔도 되지만 자꾸 좀 익숙해진 다음에 끝물 가서 12월쯤 됐을 때는 외워놓는 게 좋아. 서답형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알겠지만 이번 중간고사가 난이도가 높지 않았단 말이야. 그 의미는 기말고사는 무조건 난이도를 높일 거다라는 거지. 그래야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해서 1학년 2학기 전체 등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먼저 모니터를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니 해도 지금 N극이 왔단 말이지. 그게 지금 뭐가 된 거야?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거부해야지. 거부하는 게 나와야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극이 생겨야 돼? 오지 말라고 N극일 거고, 그 반대편은 S극이겠지. 그러면 얘까지 됐어. 그러면 요 중간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잡고, 아까 했지만 여기 있죠. 여기 있지.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나머지 4개가 전류의 방향이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잡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4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 요쪽으로 색깔펜을 바꿀게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뭐가 생겨?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어떻게 A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형태가 잡혔으니까 흘러가야지. 이해되었습니까? 요게 됐어.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빨간색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방해하는 방향, 거부하는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류의 방향이 되어졌어요. 이제 답을 구해볼까?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유도 전류는 A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B로. 오케이. 기억번 땡큐. 됐어요. 그 다음에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당긴다고? 말도 안 돼. 서로 여기서 자, 써볼게. 와. 그러면 거부해야 돼. 그러니까 미는 청력이 생기는 것이고, 가면 거부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 말라고 인력이 생겨야 되죠. 오느냐, 봐야 될 거 아니니 여기를 혼자 풀 것 같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오면 오지 말라고, 가면 가지 말라고, 인력 청력. 그래서 빨리 얘네 같은 경우는 실수 없이 확실하게 스킵하고 넘겨줘야 다음 문제가 부드럽게 풀릴 수 있어요. 위와 같은 원리를 요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돼요. 교통카드 판독기가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의 example이거든.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어집니다.